안녕하세요. 세상에 없던 재활 이상열입니다. 특별한 초대 손님 게스트 한 명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게스트 롯데자이언츠의 김원중 선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롯데자이언츠 김원중입니다. 선수를 10년 전에 처음 본 게 김원중 선수였거든요. 1호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우스갯소리 이상열 퀴즈 1호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 당시에 소속 트레이너 김성진 트레이닝 코치님이 한번 가보자 해서 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 당시엔 듣보잡 그쵸. 정보도 없었는데 어떻게 뭐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도 사실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어쨌든 커리어를 시작하는 입장이었고 몸이 아프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야구를 할 수가 없고, 진짜 부산, 이제 뭐 광주, 서울이고 뭐 어디든 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좀 간절한. 네, 제가 뭔가 좀 간절한, 이게 내가 참 안 아프기만 하면 야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맞아.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어쨌든 찾다가 인연이 닿은 게 그때 당시에 상렬쌤이었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통증이 있었고 그게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쵸. 뭔가를 찾아다녔다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 기억하나요? 네, 그때 어깨 쪽이 조금 구조적으로 조금 제 위치에 안 있었던 그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걸 몰랐고, 그리고 저 입장에서 운동도 해보고 예를 들어 치료도 해보고 했지만 너무 답이 안 나오다 보니 진짜 막 뭘 찾다 결국 이제 김성진 트레이너님 자기 본인 일처럼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상하게 그랬지. 그렇죠. 뭐 제가 인복이 있는 건지 어쨌든 저도 그치. 은인을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그러면 어깨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했는지 혹시 뭐 기억이? 네, 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처음에 가자마자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체크를 하고 바로 그때는 이제 치료, 저희가 말하는 마사지가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벤치를 두고 덤벨을 들고 흉추를 정립하는 운동을 가르쳐 주셨었어요. 허리를 나치를 만들고 흉추를 닫고 그 다음 이제 날개뼈를 좀 움직이는 이런 순서들을 알려주셨고, 그때 배운 것들을 지금도 이제 접목해서 웨이트 할 때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복귀를 좀 해보면 시도를 했는데 안 됐으니까 나한테까지 왔을 거고, 네, 그렇다면 맞습니다. 어깨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아마 날개뼈 주변의 어떤 움직임들, 그리고 날개뼈 움직임이 안 나오는 이유가 흉추, 그다음에 이제 아치, 그다음에 여기 갈비뼈의 어떤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아마 안 나오기 때문에 기존 재활이 안 통했을 거다. 근데 그게 운 좋게 그쵸. 맞아 떨어져서 운도 있었겠죠, 아무래도. 분명히 있었을 거야. 맨 처음에 아프자마자 왔으면 또 안 됐을 수도 있어. 그쵸. 이렇게 막 돌다가 어떤 걸 했는지 아는데 그게 효과 없다. 그러면 이런 카드가 있고 저런 카드가 있는데 거기서 뭔가 좀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이게 지금도 기억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부분이 좀 인상이 좀 깊었는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냥 막연히 벤치프레스, 랩풀다운, 통증이 있으면 통증을 잡고 그 다음 이제 뭐 튜빙, 밴드 이런 걸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뭔가 막연히 통증을 잡으려는 운동 말고 하다 보면 좋아지겠지. 얘를 강화시켜서 강화가 된다면 다음엔 좋아지겠지라는 이런 생각으로 운동을 했던. 치료와 운동이 별개인. 그쵸. 그때는 그냥 운동은 치료. 치료는 치료. 운동은 운동. 저도 이제 그때 당시 처음 갔을 때, 이건 뭘까? 좀 이건 약간 신기한데? 약간 신세계인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운동을 했기 때문에 참 그때는 좀 잘 모르고 운동을 했었던. 그 이후에 운동에 대한 관점이 어떤 식으로 좀 바뀌었는지. 일단은 통증을 줄일 수 있게끔 몸에 정렬을 맞추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썼고요. 정렬을 맞추고 난 다음에 파워가 들어가는 거고, 예를 들어 여러분, 혹시나 오해할 수 있는데 훌륭한 선수입니다. 진짜 훌륭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 트레이너들도 좀 쉽지 않은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다 이렇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걸 저희 작년인가? 재작년에 만나뵀을 때 너무 많은 게 들어오다 보니 또 충돌을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 맞아. 그래서 이제 조금 간소화시키려고 노력 중이고, 너무 디테일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생각도 좀 있고요. 그 대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몸이 시즌을 하다 보면 마이너스가 될 텐데 다시 0을 만들어 놓고, 0을 만든다는 건 이제 통증이나 정렬 같은 걸 좀 잡아놓고 그 다음에 다시 가벼운 무게 시작해서 비시즌의 몸을 만들어서 시즌을 시작한다 라는 거를 좀 정립시켜 놓고 좀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이야기하는 이 풀시즌을 뛰어봤냐 안 뛰어봤냐,
그러면 시즌 중에는 뭐 어떤 식으로 루틴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지. 일주일에 3번 정도 웨이트를 하고요, 저는. 하루는 상체, 하루는 하체, 하루는 상하체 전부 같이 복합적으로 뭐 기능적인 운동들을 더 많이 하는 그런 날 있고요. 되게 이제 시즌을 시작할 때까지는 저희가 무게가 어느 정도 피시즌에 했던 무게들이 좀 있으니까 예, 그 무게들을 초반까지는 최대한 가져가려고 하고 아까 말 빌리면 일단 100%니까. 아, 그쵸. 지금 당장 몸 100%니까 100%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되, 결국 시합을 하고, 저의 이제 몸에 있는 에너지를 쓰다 보면, 그게 뭐 98, 97에 떨어질 거니까 떨어지니, 거고. 그거를 이제 웨이트로 다시 100%까지 채울 수는 없으니, 시즌을 하다 보면, 떨어지는 게 어쩔 수 없이 그런 맞아, 일들이기 때문에, 그걸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게를 조절해 가면서, 괜히 이걸 오버해버리면 또, 게임적인 제가 제일 중요한 야구적인 부분에서 좀 떨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조금씩 낮춰가면서 몸 상태 보면서 더 낮추던지 덜 낮추던지 그러면 했던 것 이게 같아요. 비시즌에 내 100%가 어느 정도인지는 인지를 좀 하고 그쵸. 그걸로 처음 시작할 내가 때. 이제 네, 그게 예를 들어 그냥 대충 떨어지는 거 가지고 아. 이제 이렇게 움직이진 않고요. 아, 이게 진짜 어느 정도의 버거움인지 그러니까 저만 아는 느낌인 것 같아요. 예, 저의 이제 루틴 속에서 저만 아는 느낌인 것 같은데 그 느낌 속에서 와, 이거는 이겨내고 해야 되는 힘듦인 건지 이거는 내가 이걸 오버해버리면 좀 반대쪽에서 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이런 느낌들이 좀 바로 설명하기 조금 이건 그렇지만 약간 경험 네, 약간- 약간 1년 쌓이면서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면서 조금씩 조절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선수가 있는지 구단이 이런 식으로 아마 있지 선수들이 않을까요? 좀 혹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선수랑 이야기가 다 통하는지. 모든 선수와 이야기가 통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네, 또 이런 부분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이제 진짜 가진 걸로 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더 열심히 하지만 저 어릴 때처럼 좀 모르고 그냥 조금 하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김원중 선수의 말만 들으면 되게 맞는 말 같은데 또 그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안 하는 친구도 있다고 하니까 이건 좀 그쵸. 뭐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저는 항상 이제 대화를 할 때 그래요. 무조건 서로의 말이 정답이 아니고 정답에 가까운 건 있으나 이게 뭐 정답이 없으니까 예. 성공의 방식은 네, 각자 맞습니다. 이제 뭐 다 다르게 성공하는 거니까 처음에는 퍼포먼스 혹은 웨이트 운동 위주로 가다가 뒤로 가면 치료의 비중도 조금 더 늘어나나요? 아니면 치료는 시즌 끝나고만 받나요? 아까 말했던 그 치료. 치료라는 부분도 어쨌든 쓰면서 근육이라는 것도 상처가 나고 쉬어주면서 회복해서 금지대가 일어나듯이 그것도 쓰고 늘어나고 그 회복하는 과정에 치료도 같이 들어가고 예, 왜냐면 늘어났으면 수축이 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뭉칠 거기 때문에 예, 뭉친 거를 좀 풀어주고 계속 조금씩 병행해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잘못 생각하면 시즌 초에는 운동만 하고 시즌 후에는 치료만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조금씩 섞여 있는 거네. 그렇죠. 어쨌든 예, 운동이란 자체도 몸 상태를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시합을 잘 던지기. 네, 결국 시합 때 야구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때문에. 그렇지. 100kg 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네, 뭐 제가 뭐 200kg 든다고 해서 뭐 야구를 더 잘한다. 그치, 이건 그런 게 아닌 아니니까. 거니 아닌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잘하기 위해서 조금 믹스를 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대신 시즌이 끝난 동시에 뭐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는 그냥 1년 또 고생했으니까 좀 그러니까 보상. 네, 푹 쉬어주는 편인 것 같고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는 이제 다시 치료만 네, 몸을 좀 완벽하게 조금 근데 사실 좀 빨리 하는 편입니다. 그런 치료를 좀 빨리 편이기도 들어가는 해. 편이기. 아마 이것도 좀 누적된 어떤 나만의 데이터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하면 할수록 결국은 선수도 저도 이제 해가 갈수록 나이가 먹어가고 몸이 적응하는 시간도 조금 더 걸리겠기 때문에 그래도 미리 조금 준비를 하고 이게 제가 하는 게. 제가 대단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노화를 인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쨌든 결국 나와 있는 거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그게 나와 태어난다는. 있는 건데 네. 끊임없이 예전에 날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쵸. 그냥 무조건 정형화돼서 난 이렇게 해야만 해라는 나는 이렇게 무조건 이 시즌에 이거 시즌에 이거 시즌에 딱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사람도 노화가 진행이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쵸. 조금씩 계속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사실 같습니다. 그런 게 좀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이걸 했을 때 내가 작년에 나왔던 퍼포먼스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시합을 많이 했고 아무래도 몸도 지쳐있고 뭐 지쳐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쉬고 싶다라는 그런 타협의 마음 그런 것들. 타협의 마음도 있지만
해내면 또 아, 다른 그건 또 다른 뭔가- 게, 뭔가 있고. 성취감도 있는 것 같고 김원준 선수랑 이야기를 좀 해보면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다른 게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아니라 하던 걸 덜 하는 것도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거잖아요. 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철학이라는 개념이 그런 종류가 아니라 현재 내가 어떤 게 필요한지를 인지하는 게 좀 뛰어난 선수가 아닌가. 잘 가르쳐 주셔서 그때 어릴 때 그거는 왜냐면 진짜 저 혼자만 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 성진이 형이 가르쳐 줬듯이 쌤과 같이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상황들이 조금 이렇게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회복이나 부상 방지에 대해서 좀 많이 진짜 가지게 되는 그때 진짜 그런 시기였었으니까. 김원중 선수 정도 되면 전문가분들도 분명히 많아서 조언 같은 걸 많이 들었을 텐데 그걸 자기 걸로 잘 믹스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조금 내가 이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아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 몸 상태일 때는 이런 걸 해야겠다. 이 정도 몸 상태일 때는 이런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빨리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이런 걸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건 있나요? 저는